경찰 굿모닝 에브리원. 예. 폴리스 사이언스. 예. 좋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제 355번 나가보겠습니다. 재량 준칙. 요거 오늘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재량 준칙.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말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량이란 말이 있고 준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준은요.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재량 준칙. 재량 준칙.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우,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 준칙이란 말은요, 기준이 되는 규칙. 됐습니까? 예, 기준이 되는 규칙. 이걸 준칙이라고 합니다. 별거 아니지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재량이란 말은요, 그쵸? 나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재량이란 말에 이거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렇죠? 기속행위입니다. 기속행위. 여기는 우리가 이제 법 조문으로 따진다면 얘는 하여야 한다. 꼭 그렇게 해야만 했니? 그겁니다. 과장님이 또 성대모사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성대모사 할까요? 해바라기 김래원 아시죠? 여러분들 잘 모르시나, 영화? 꼭 그렇게 다 해야겠냐? 이거 했나? 꼭 그렇게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어쨌든 자, 이런 꼭 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대로.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반면에 재량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됐죠? 오케이. 요 정도로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 봅시다. 사례를 딱 들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됩니다. 자, 그럼 자 볼게요. 그러면 일단 재량 준칙은요. 여기 문제는 금방 풀립니다. 여러분, 재량 준칙은 재량을 발휘한다는 건 재량이 요만큼부터 이만큼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예. 우리 법에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법에 보니까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예를 들어서 영업시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하잖아요. 예. 영업시간 규정을 위반하면 그쵸? 1년 이내 범위에서 그쵸? 영업정지 처분할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있다고 합시다. 어때요, 여러분? 자, 이 규정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영업시간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기속행위다, 재량행위다. 일단 정리. 자, 이 법 규정은 기속행위를 정해놓은 겁니까? 재량행위를 정해놓은 겁니까? 재량이죠? 할 수 있다. 대신에 권한을 너무 남용할 수 있으니까 요 범위를 일단 정해준 거예요. 범위. 됐죠? 요 정도입니다. 예,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법의 근거가 이제 생긴 거죠. 이걸 근거로. 자, 갑니다. 근거로 이제 우리가 법을 집행했어요. 예, 법 집행을 합니다. 법 집행이 뭡니까? 이게 행정이죠? 이게 행정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간단하게. 자, 그래서 이제 행정기관이 단속을 나갔습니다. 예, 단속을 나갔어요. 단속을 나가서 이제 어떤 사람 이제 위반한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A, B, C가 있어요. 업주가 있는데 얘는 1시간 위반했다고 합시다. 1시간 위반. 위반 내용이 1시간 위반했어요. 얘는 뭐다? 3시간 위반했어요. 얘는 한 6시간 위반했어요.
요즘 몇 시까지죠? 영업시간이? 10시까지인가요? 9시까지인가요? 어쨌든 자, 위반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이제 단속을 했어요. 1시간 위반했구만 해가지고 몇 개월? 1개월 영업 정지를 때렸습니다. 1개월 정지, 영업 정지를 때렸어요. 얘는 3시간 위반했구만 해가지고 얘는 얘도 그냥 1개월 영업 정지 때렸어요. 자, C를 봤습니다. 얘는 6시간이네? 안 되겠다. 너는 6개월 영업 정지. 자, 요렇게 이제 때렸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 어때요? 좀 공평해 보입니까? 더 불공평하게 할까? 자, 이렇게 합시다. 2시간, 3시간. 자, 여러분이 이제 자, A 업주, B 업주, C 업주의 마음이 되어보세요. 어때요? 좀 공평해 보입니까? 공평해 보여요? 오케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공무원 지 마음이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굳이 1시간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렇게? 야, 이건 좀 아니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지만 그러면 또 질문. 자, 질문.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이게 영업정지 처분이에요. 영업정지 처분. 처분이라는 거는 행정기관이, 그렇죠? 행정기관이 내리는 어떤 행위를 말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행정처분은 어때요? 위법인가요? 자, 법이 여기 있잖아요. 자, 질문. 자, 계속 나갑니다. 퀴즈. 답변 잘해주시는 분.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케이. 자,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때리면 위법한 직무집행을 한 겁니까? 적법한 직무집행을 한 겁니까? 이 법 규정에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 위법한 직무집행이에요. 이 처분은 적법한 처분입니까? 적법하죠. 우하정님 위법이라고 했네요. 왜 위법입니까? 여기 1년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면서요. 공무원한테 재량을 줬잖아요. 그래서 뭐 1개월 정지시키기도 하고 6개월 정지시키기도 했어요. 위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위법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하지만 뭔가 좀 부당하지요. 불공평한 것 같지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공무원이 이 법에 근거해서 재량을, 자, 여긴 재량이라고 했습니다. 재량을 뭔가 좀 남용이라든가 꼭 남용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뭡니까? 재량이 그쵸?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이 처분을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런 약간 좀 부당한 마음을 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댓글로 써주셨듯이 뭔가 이 B 업주가 그렇죠? B 업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C 업주 입장에서는 이제 제일 빡치겠죠. B는 또 얘는 얘도 그러면 얘보다 좀 더 세게 해야지. B는 평상시에 친하게 경찰이랑 지내니까 경찰한테 좀 특혜를 받았나? 뭐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어쨌든 공무원의 재량이 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량에 대한 뭘 만들어준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기준을 정해주는 겁니다. 기준.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은 그럼 누가 정한다? 이 법은 그렇죠. 국회에서 정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입법기관이 정했어요. 입법기관이 제정을 했습니다. 자, 이 법에 근거해서 이제 행정청이 단속을 하는데 영업정지 처분하는데 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그렇죠.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기준. 이 기준은 자체적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기준은 요 1년 범위 내라는 법 규정을 벗어날 수 있어요. 이 범위 내에서 만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이 법률 범위 내에서 만들어야 되겠죠? 오케이. 자, 기준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냐? 한 시간에서 3시간이라고 할까요? 1시간에서 한 시간이라고 합시다. 예. 1시간은 1개월 영업정지, 2시간은 2개월 영업정지, 3시간은 3개월 영업정지, 그리고 4시간은 4개월 영업정지. 그래서 시간별로 영업정지 처분을 이렇게 하자. 이렇게 기준을 정했다고 합시다. 이 기준. 그럼 이 기준은 자, 질문. 이 기준은 법규명령이다. 이거는 행정규칙이다.
자, 요렇게 만든 게 재량 준칙이잖아요. 질문! 자, 댓글 올려주세요. 재량 준칙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자, 얘는 법규 명령이다, 행정 규칙이다. 자신 있게 어차피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거는 국민들 권리 의무에 관련이 있다. 행정기관 내부의 규칙이다. 그렇죠. 행정기관 내부 규칙이죠. 우리가 단속할 때 이런 기준으로 행정 작용하자는 겁니다. 물론 또 이제 학생 중에 이렇게 또 더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업정지가 1개월 영업정지 된다. 2개월. 자,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거는 자체 그렇죠. 위반하면 당연히 벌을 받고 그렇죠. 불이익을 당하는 게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행정 작용할 건지 그냥 자체 기준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럼 질문. 이 기준을 만약에 위반했다고 합시다. 이 기준을. 예를 들어서 1시간 위반했는데 경찰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2개월 영업정지 처분 때렸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때요? 재량 준칙을 위반한 행정행위를 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재량 준칙을 위반한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뭐 1시간 위반했는데 2개월 영업정지 때렸다든지 또는 2시간 위반했는데 뭐 4개월 영업정지를 때렸다든지 아니면 3시간 위반했는데 1개월 영업정지를 때렸다든지 즉 어쨌든 재량 준칙을 위반한 행정행위를 했다고 합시다. 이거 위법일까요? 적법일까요? 질문.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적법이지요. 적법이지요. 네. 법을 어긴 건 아니, 이거는 그냥 우리 규칙인 거예요. 가급적이면 이걸 지키자라는 것이지, 그렇죠? 예, 이렇게 하셨으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이해한 겁니다. 어때요? 재량준칙 어렵다, 쉽다? 아, 너무 쉽다. 아, 진짜. 어우, 건조해. 아, 너무 좋다, 그렇죠? 아, 이 시원한 가습기와 같은 그런 느낌이. 예, 이런 겁니다, 공부. 어유 좋아요. 대법원 양형 같은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형을 때릴 때, 그렇죠. 뭐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했을 때 판사가 8개월 징역 때렸어요. 또는 6개월 징역 때렸어요. 다 적법입니다. 판사 마음이에요. 그게 재량이라는 거예요. 재량. 됐죠? 예. 재량 준칙을 행정 규칙으로 봐도 되나?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재량 준칙은 행정 규칙입니다. 행정 규칙 중에서 이런 어떤 기준을 마련해 놓은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재량 준칙이라고 또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이름들에 너무 현혹이 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볼까요? 아들이 있어, 자식. 자식이 있는데 딸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어때요? 다 자식이죠? 이 자식이란 말로 다 포함이 돼요. 근데 그중에 성별로 구분하니까 어떤 애는 딸이라고 부르고 어떤 애 자식은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중에 이런 기준을 마련해 온 거를 재량 준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름을. 그렇죠? 뭐 딸 중에도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항상 우리가 무슨 구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구별했는지 이렇게 순서를 쭉 찾으시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게 정리가 안 되고 그냥 외우는 공부만 하니까 그래서 얘가 재량준칙이 행정규칙이 사실은 알고 나면 사실은 그런 질문은 굉장히 좀 우스운 질문이 되는 거예요. 느낌 아시겠죠? 질문 또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펼치면서 보라는 겁니다. 오케이? 제가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영어 수업하기 전에 제가 처음부터 영어 선생님 잘못 만났다고 한 게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잘 못 배우면 공부가 어려워지거든요. 막 헷갈리고. 근데 처음부터 이런 순서를 매기는 이런 거 뭔가 정리가 되는 공부를 했다라면 이게 모든 과목에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꼭 경찰학만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원리를 딱 터득 해가지고 어떤 과목이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특히 시험 준비를 잘하는
예,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직에 가셨어도 승진 공부할 때도 그렇죠. 항상 공부의 원리는 똑같거든요. 책을 볼 때도 어떻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서 어떻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구나. 요걸 딱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길러지길 바랍니다. 오케이? 예, 여러분한테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요 하나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를 터득해서 됐죠? 그러면 재량준칙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금 문제 355번. 그럼 재량준칙은 당연히 기속 행위로 규정이 돼 있는 그럴 때는 어떻다? 재량준칙이란 게 있을 수가 없지요. 있을 수가 없지. 재량이 없는데 어떻게 재량준칙을 정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너무도 당연한 말인 거예요. 이 문장이. 알고 나니까. 외울 것도 아니야. 그렇죠? say yeah. 이런 거를 잘 설명을 제대로 못 들으면 그냥 외우게 되는 거야. 에이 몰라. 재량준칙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대. 에이 몰라. 외워. 모르면 외워.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모르는데 어떻게 외워?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외울 게 엄청 많아지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좋다. 자, 또 기지개 한번 할까요? 오늘 사실 재량준칙만 잡았어도 이 원리만 알았어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걸 얻은 겁니다. 좋아. 자, 그럼 당연한 말인 거 아시겠죠? 오케이. 자, 356번입니다. 법령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학생들이 엄청 물어보는 겁니다. 경찰 간부 시험에서 학생들도 잘 몰라요. 자, 보세요. 근데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저랑 해봤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법령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다가 그 법령의 내용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있는 권한을 부여했대요. 부여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뭔가 정할 수 있는, 그렇죠?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죠. 입법권입니다. 그렇죠?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대요. 이런 게 뭐다? 그렇죠. 위임이죠. 위임. 예를 들어서 법률에서 그렇죠? 대통령한테 또는 각부 장관들한테 야, 네가 이런 거 좀 정해라. 필요한 거 이런 거 네가 좀 정해라. 이렇게 권한을 부여하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게 뭐라고요? 그렇죠. 위임입니다. 위임.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위임을 했다 이거예요. 위임.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예. 권한은 줬어요. 네가 이런 거 만들어라 했는데 어떻게 만들지는 특정을 안 했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해 하고 위임을 한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이런 사항을 정해라라고 했지만 어떻게 할지는 왜? 국회의원들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절차나 방법을 잘 몰라요. 예, 그런 것들은 네가 좀 정해라고 그냥 넘긴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절차나 방법을 정하는 거는 어때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법규명령 중에서 그렇죠. 법규명령 중에서 무슨 명령? 자, 무슨 명령? 구체적인 사항. 요거는 무슨 명령? 둘 다 사실은 법규명령이에요. 얘는 법규명령 중에서 위임명령이라고 한다 그랬고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얘는 뭐다? 절차적인 거니까 그렇죠. 집행명령. 이런 게 딱 나와야 돼. 보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집행명령은 구체적으로 뭐다?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이 집행명령은 당연히 위임명령과 연결이 되지요? 오케이. 위임명령은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 포괄적 위임은 안 된다 그랬죠. 원칙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요 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내용이죠. 내용. 얘는 절차 방법. 어때요 여러분? 여기까지 딱 됐나요? 오케이.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수임행정기관이 위임을 받은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잘 읽으시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형식을 행정규칙으로 정했다는 거야. 행정규칙으로. 자, 법에서 위임을 받았잖아요. 위임을 받았다라면 뭐다? 그렇죠. 위임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법규명령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얘네들이 행정규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양을. 근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으로 효력을 가진다. 맞지요? 자, 이 뭡니까? 제가 그래서 내용이 중요하다. 겉모양, 형식이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문장이 되게 길지만 결론은 뭡니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갔어. 실질적인 내용이 뭐다? 여기서 위임을 해준 내용. 요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 내용이 들어갔다라면 이거는 법규 명령으로 봐야죠. 비록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만들었지만, 그러니까 야 이런 거 정해라 라고 시켰는데 얘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법규 명령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 이런 형식으로 만들고 내용도 당연히 법규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겉모양도 법규 명령 형식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형식을 뭘로 만들었다? 얘네들이 그냥 실수해가지고 행정규칙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훈령, 대통령, 훈령 이런 형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뭐다? 위임받은 내용을 그대로 만들었으니까 요거는 법규성이 있다고 봐야죠. 법규성이 있으니까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즉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되니까 대외적으로 국민들에게도 당연히 관련이 있다 이거예요. 비록 겉모양,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깔끔해? 문장이 되게 긴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요게 이제 진짜 공부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내가 여러분한테 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들을 때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면 지금 막 필기 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뭔 이야기를 하는가 이걸 일단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혼자 읽었을 때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학생들은 막 필기하는 거에 먼저 집중해요. 그러니까 어때? 설명을 놓쳐요. 이게 이제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나중에 이제 자기 필기한 거 보면서 어떻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용을 다 알았죠. 지금 이제 의미를 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런 필기를 만약에 안 했다 하더라도 그냥 읽으면 다 아는 거예요. 내용을. 이게 돼야죠. 뭐 말인지 아시겠죠? 필기를 안 해도 이제 되는 거야. 이게 제대로 이해를 했다라면. 자, 이제 깨끗하게 해볼게요. 깨끗하게 해서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집중! 자, 다시 복습입니다. 이제 읽을게요. 이제 천천히 읽으면서 바로 직독직해가 되는 겁니다. 법령 규정이. 그냥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령 규정이. 예를 들어서 근데 명령일 수도 있죠. 명령이 예를 들어 대통령령이 경찰청장한테 다시 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재위임 어쨌든 법령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오케이 끊어주시고 항상 끊어읽기 잘하셔야 됩니다. 그 권한의 행사의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특정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됐습니까? 그럼 그 행정규칙은 비록 여기서 그 행정규칙은 형식이 행정규칙인 거예요. 그 행정규칙은 비록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그 내용은 위임을 받은 것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법규 명령으로 봐야 된다. 즉 그러니까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형식, 겉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 됐죠. 이렇게 딱 해석이 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넘어가셔서 357번. 간단하죠? 행정입법이란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원래는 행정부는 입법을 할 수 없는데 입법부가 권한을 부여해주면 법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법을 만듭니다. 누가? 행정기관이 법을 만들었다. 입법. 이걸 행정입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입법의 대표적인 게 뭐다? 그렇죠. 명령입니다. 명령. 자,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을 의미하며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관한 법규명령. 틀렸죠?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은 행정규칙이죠. 행정규칙 중에서도 뭐다? 아까 기준이 되는 이런 기준이 되는 그런 규칙들을 우리가 재량준칙이라고 한다. 행정규칙 중에 기준을 정해놓은 거를 우리가 재량준칙 이것까지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법규명령이 아니죠. 법규명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은 아니죠. 그래서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이 아닙니다.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어요. 그래서 행정규칙은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도 없다. 대외적 구속력 없다. 이 문장 자체가 틀렸죠. 됐나요? 이렇게 딱 나와셔야 됩니다. 358번. 법규명령의 제정에는 헌법, 법률 또는 상위 명령의 근거가 필요하다, 필요 안 하다? 필요하다. 오케이. 자, 그래서 독자적인 행정 입법 작용이 허용되지 않지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 바로 법규명령이기 때문에 함부로 행정기관이 만들 수가 없어요. 오케이. 이런 내용들이 이제 헌법하고 다 연결이 되거든요. 기본권하고. 진짜. 자, 하여튼 나중에 승진 시험 저 위에 올라가시면 그렇죠? 그때도 헌법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 수업 들어놓으세요. 나중에. 예. 자, 359번.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요런 애들이 뭐라고요? 예. 법규 명령의 형식입니다. 자, 다시 요런 모양들이 뭐라고요? 예. 일단은 요런 모양으로 나왔다. 어떤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대통령령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총리령, 부령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일단 법규 명령으로 봅니다. 이제 껍데기 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법규 명령이구나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됐나요? 물론 내용을 읽어봤더니 법규성이 없다라면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행정규칙에 불과할 수도 있지요. 됐나요? 아까랑 거꾸로는 상태입니다.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법규명령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껍데기는 법규명령으로 만들어졌는데 내용을 보니까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도 있다. 됐죠? 오케이. 어쨌든 요런 모양으로 나오면 형식은 법규명령의 형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얘네들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공판 날로 며칠? 20일. 외웠었죠? 오케이. 요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20일.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한다. 말씀드렸죠? 국민들에게 불리한 거.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거.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국민들한테 불리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를 창설해 주는 거는 불리한 거예요. 내가 권리가 생기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의무를 면제해 주는 건 어때요? 불리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안 좋은 거. 의무 부과. 의무를 더 때리는 거야. 권리를 제한한다. 이런 것들은 뭐다? 30일. 더 마음에 준비해야 되니까. 기억나시죠? 어때요? 금방 외우시잖아요. 정말 강의 이렇게 잘해도 돼. 자, 360번입니다. 여기 나오죠?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 쭉 해서 이런 애들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라면 어때요? 공포 즉시 적용된다. 이렇게 규정이 하겠죠. 이런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공포일로부터 며칠?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됐죠? 오케이. 맞는 말. 자, 361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거의 다 됐죠? 자, 법규명령의 한계로. 이거 했었죠? 어제 했던 겁니다. 법규명령을, 그죠? 법률이, 그죠? 명령으로 위임을 합니다. 그때 이 일반적 포괄적 위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어제 했었죠? 국회 전속적인 법률 사항도 위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거는 국회에서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명령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전부 하위 명령에 의해 재위임하는 것도 금지된다. 자,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 자, 여기까지 갑시다. 여기까지 집중. 아까 자, 법률 위에 헌법 됐나요? 자, 위임합니다. 자, 아까 이제 요 위에 건 됐고. 자, 법률 요거 할게요.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자, 이거 외울 필요 없이요. 그 문장 그대로를 해석하십시오.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법률에 의하여 위임됐습니다. 누구한테? 대통령령한테. 됐죠? 예를 들어 대통령령이라고 합시다. 왜냐? 법률에서 뭐라고 정했냐면 이런 것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렇게 법률에 규정이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대통령한테 위임을 한 거죠. 그럼 어때요? 대통령이 만들어야 되죠. 요런 내용들을 만들라고 시켰습니다. 위임을 했으면 대통령이 그 내용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뭐 했다? 그런 사항을 전부 어디다가 하위 명령에게 재위임했네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아니,
법률이 형이잖아요. 형. 더 높은 사람이에요. 야, 이거 네가 좀 만들어라고 대통령한테 시켰더니 대통령한테. 근데 이 녀석이 안 만들고 누구한테 시켰다? 경찰청장한테 시킨 거예요. 응. 야, 경찰청장, 네가 만들어. 라고 뭡니까? 재위임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일부만 재위임했다. 전부 다 재위임했다? 전부 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최소한 시킨 거를 얘가 어느 정도 만들고 요거는 좀 네가 만들어라. 라고 일부 위임하는 거는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기본적인 거는 뭐다? 얘가 만들어야지. 이렇게 시켰으니까.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시킨 거를 하나도 안 하고 전부 다 하위 명령에게 위임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싸가지 없는. 그렇죠? 어때요? 이것도 이해가 너무 쉽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저랑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걸 외우려 하지 마시고 한글이잖아요. 차분하게 글을 해석하면서 읽으시면 그런 내용이구나. 됐죠? 자, 그러면 뒷부분에 조금 더 남아있네요. 성문법, 불문법, 조례와 규칙. 요거 볼까요? 성문 됐고, 조례와 규칙은 성문법의 일종이다. 맞습니다. 조례는, 그쵸? 조례는 누구다? 시도 의회가 만드는 것이고, 규칙은 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의회, 시의원들이 만드는 게 조례, 서울시장이 만드는 거는 규칙입니다. 됐나요? 이것도 구별하세요. 예. 광주광역시장이 만드는 명령은 규칙, 광주광역시 의회가 만드는 거는 그쵸 조례. 예, 오케이. 경기도 의회가 만드는 거는 조례, 경기도지사가 만드는 거는 규칙. 됐죠? 어쨌든 얘네들은 성문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64번인데요. 여기까지 갑시다. 예. 자, 형식상 법령의 경찰관청의 행위. 이게 뭡니까? 예.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관청의 행위는 우리 국가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한 겁니다. 근데 형식상 법령에 적합하다면 이 말은 뭐예요? 일단 법 규정 내에는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자, 집중! 오늘 한 거 이어서. 아까 1년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 처분할 수 있다. 그럼 어때요? 1년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 처분했다라면 어때요? 위법이다, 적법이다? 적법이었잖아요. 근데 아까 어땠습니까? 적법은 적법인데 뭔가 보니까 불공평해. 뭔가 보니까 비례 안 맞아. 예를 들어서 1시간 영업시간 위반한 사람이 1시간 위반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12개월? 1년 범위 내니까 1년 영업 정지를 내렸다. 1년 정지. 1년 영업 정지. 어때요? 이거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법에 따지면 얘는 어때? 일단 적법이다, 위법이다? 일단 적법이잖아요. 1년 범위 내에서 영업 정지 처분 때릴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너무 오바지. 겨우 1시간 위반했는데 1년을 영업 정지 처분 때리는 거. 이거 너무 오바했죠. 즉 비례 맞다, 비례 안 맞다? 비례 안 맞죠. 요럴 때는 아무리 형식상 법령에 적합하더라도 이거는 적법이다, 이거는 위법이 될 수 있다, 위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선생님 아까 적법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형식상 적법이란 뜻입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내용에서 조금 더 우리가 한 칸 더 온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일단 법 범위 내에서 규정 내에서 했으니까 적법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아까 뭔가 이상했잖아요. 이 정도로 이상하면 뭐다? 이제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물론 이거는 어때요? 소송 가봐야 되겠죠. 소송 가면 이제 판단해 줄 겁니다. 야, 이거는 너무 오버했네. 아무리 1년 범위 내지만 이건 됐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적법이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당연하죠? 좋다. 이게 어때요? 이제 이런 문장들이 마음에 딱 와닿는 거예요. 이거 사실 이거를 정말 마음에 와닿게 설명이 되는 분들이 잘 안 계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문장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유, 그냥 외우자. 그렇죠? 뭐 항상 적법이다. 반드시 뭐 한다 하면 이거 대부분 틀린 내용이니까 이게 틀린 걸로 외우자. 뭐 요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이제 어때요? 마음에 딱 와닿지 않습니까? 자, 헌법에 의해 체결 조약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경찰법의 법원으로 볼 수 있다. 예, 우리 경찰권 발동할 때 근거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어려운 내용 아니고 366번 똑같죠, 아까.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서 조리는 일반적 보편적 정의를 의미하는 바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더라도 조리에 위반하면 위법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아까 방금 했던 내용하고 똑같다는 내용이에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조리라는 걸 설명하고 있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367번은요, 우리 했던 겁니다. 그렇죠? 신뢰 보호의 원칙. 사례 제가 그저께 설명드렸었죠? 신뢰의 원칙은 우리가 믿고 운전하자 할 때 교통에서 나오는 것이고, 얘는 뭐다? 비록 행정기관의 행위가 적법하더라도, 그렇죠? 내가 행정기관을 믿었더라면 그 믿은 걸 더 신뢰를 보호해줘라. 기억납니까? Say yeah. 자, 여러분 되죠? 여러분 오늘 진도가 끝났습니다. 오케이.